해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뒤에다가 성적 오른 애들 올려놨잖아. 리스트 올려놨잖아. 저기 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점수 많이 오른 애들은 막 20점, 30점 오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10몇 점 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많고. 근데 봐봐. 너네는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었잖아. 고등부 첫 시험. 그래서 점수가 오르고 말고 할 게 없거든. 그냥 첫 시험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시험이 기말고사인데 봐봐.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너네가 첫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다가 나오든 몇 점을 받았든 요거는 내가 저기다가 너네 이름을 올릴 수가 없거든. 근데 기말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너는 점수가 오른 거니까 너네 이름이 저기 올라가겠지. 그럼 나는 저기에 이름을 많이 넣고 싶겠지. 그래서 나는 기말고사 때 너네 점수를 무조건 올릴 거거든. 그래서 안 떨어져. 떨어질 점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올릴 거니까 주말에 보충하자. 그래도 그냥 잘 했으면 좋겠고. 오를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자, 해보자. 자, The famous German musician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거 사람 이름이야.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once 한때 말했다. 자, 한때 말했다. Without my morning coffee, I'm just like a dried up piece of goat. 아침에 먹는 커피가 없다면 나는 단지 뭐 같냐면 dried up piece of goat래. 고트가 뭐야? 고트. 염소지. 해석 보면은 말라 비틀어진 염소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염소 고기라고 해석을 했어. 말라 비틀어진 염소 고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문장 보면 알겠지만 모닝 커피의 중요성, 커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뭔가 각성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자, 일단 넘어갑니다. 특별한 건 없어. Today, this sentiment is shared by many, with coffee shops springing up on almost every street corner, and it is common to see city residents walking around with a cup of coffee in hand.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어고 is shared가 동사인데 sentiment가 감정 혹은 정서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집니다. 하고 이제 밑줄 칩니다. with coffee shops springing up 이렇게 3번 밑줄 쳐봐. 이거 어법으로 뭐라 그래? 부대 상황이지. 해석할 때는 뭐뭐 한 채로. 그 중간고사 때도 부대 상황이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이런 거야. 얘가 요거 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 얘가 이거 하는 채로. 커피숍들이 스프링잉 업, 새로 생겨나는 채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봅시다. 단어 정리해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요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 스프링업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뜻이거든. 스프링 우리 알잖아. 스프링이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확 튀는 거잖아. 그래서 스프링업이라는 말은 있다가 튀어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요 스프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수철 스프링도 있고 봄도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알아? 봄이 왜 스프링이냐면 땅속에 겨울에 잠자고 있던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스프링이야. 스프링이 다른 뜻으로 뭐도 있냐면 샘물이란 뜻도 있어. 땅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거니까 샘물도 스프링이라고 해. 다 그런 개념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숍들이 튀어나오는 채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생겨나는 채로 거의 모든 길거리마다. 자, almost 밑줄. most, almost 구별해보자. almost는 거의란 뜻이고 most는 대부분 혹은 가장이란 뜻이야. 대부분 혹은 가장이란 뜻이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every는 단수 취급하잖아. 단수 취급하니까 코널즈라고 안 합니다. every는 단수 취급이니까. 자, 지금 어법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오늘날 이러한 정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감되어집니다. 이러한 정서가 뭔데? 커피가 있어야 돼. 이거지. 커피가 있어야 돼. 커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집니다. 커피숍들이 거의 모든 길거리마다 생겨나는 채로. 그리고 자, 이제 가주어진 중. 그리고 흔하다. 보는 것은 흔하다.
city residents면은 이 resident라는 단어가 거주민이란 뜻인데 도시 거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는 건 흔하다. walk around가 덩어리야. walk around. 이게 주변을 돌아다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뭘 가지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닥을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커피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 커피의 중요성 뭐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됐고요.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전 세계적인 커피 오르게니제이션에 따르면 approximately 대략 자, 10 billion 빌리언 10억이야? 10억? 그럼 10 빌리언은 몇이야? 100억이지. 100억.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소비되었다, 섭취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대략 100억 톤의 커피가 섭취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뭐를? 상당한 기여를 만들었다. 이게 표현의 차이 혹은 뭐 표현의 방법일 텐데 한국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만들었다. 즉 한국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같은 말이겠지. 기여를 만들었다. 기여를 했다. 어디에? 이러한 거대한 전체에. 거대한 전체에. 이게 토탈이라는 단어가 총, 전체를 말하는 거. 그 해석이 뭐라 나올까? 총량이라고 해석을 했네. 이 거대한 총량의 기여를 만들어냈다 하고 분사구문이야. 소비하면서, 섭취하면서 몇이야 이거? 15만 780톤의 커피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단어를 보시면 consume이란 단어가 소비하다, 섭취하다 이런 의미인데 섭취하다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intake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것도 섭취라는 의미야. intake. 보면은 intake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섭취하다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 intake 생각보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까지만 볼게. 한국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만들었다. 어디에? 한번 더 해볼게. 한국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만들었다. 어디에? 이 말이 뭐야?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뜻이잖아. 요거를 내가 다른 표현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보세요. 빨간색으로 쓸게. 동사를 contribute로 쓸 거야. 그러니까 기여를 만들었다를 기여했다로 쓸 거거든. 그럼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됐지? 과거 시제로 써야겠지? 그 다음에 contribute to 써야겠지? 어디에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품사로 쓸까를 고민해보면 지금은 significant라는 단어가 contribution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를 썼겠지만 이제는 이 significant라는 단어가 동사를 꾸미는 상태가 돼버리거든. 이번엔 부사로 써야 돼. 그래서 contributed significantly가 돼야 돼. contributed significantly to라고 써야 맞는 말이 돼. 이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따 피드백할 때 얘기하시고 내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실 거야. 한국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만들어냈다. 애들이 이거 학원 가서 분명히 표현 배우고 올 거야. 상당한 기여를 만들어냈다. 표현을 학원에서 배울 거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는 것도 얘네가 학원에서 배울 거야. 그럼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자, 그럼 바꿔서 내보자. contributed significantly to로 바꿔서 낸 다음에 자, 요거 어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학원에서 애들이 분명히 형용사라고 배웠으니까 요거를 틀렸다고 대답하는 애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 거 노리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졌을 때
형용사가 부사로 변한다라는 원리도 좀 기억을 하자고. 고등부는 그 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 넘어갑니다. 자,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Every Korean adult drank an average of 1 cup of coffee every day throughout the year. 뭘 의미하냐면 모든 한국인 남성들이 마셨어 평균 한 컵의 커피를 매일 1년 내내.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 모든 한국인 남성이 평균 한 컵의 커피를 매일 마셨어를 의미를 하는 거래. 다음, 명백히 For Koreans and other world citizens. 한국인들과 다른 세상의 다른 세계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딴 나라겠지.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있어서 Coffee is not just a drink but a daily necessity. 커피는 뭐일 뿐만 아니라 음료일 뿐만 아니라 얼쏘 있다라고 칩시다. 생략 가능해서 생략을 했을 뿐 그냥 있는 거야. 커피는 단지 음료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자, 단어 한번 볼까? 데일리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일상의, 하루하루의. 해석해 보면은 일상생활의라고 나오네. 일상의. 자, 근데 우리 뭐 봐야 되냐면 얘가 ly로 끝났거든. 근데 품사가 뭐야, 이거? 품사 뭐야? 예은아,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알겠지? 형용사야. 데일리라는 단어도 ly로 끝나는 형용사 특이한 애라고 생각하면 돼. 러블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 너네 이런 얘기 안 해? 데일리 아이템? 안 해? 난 해. 난 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뭐가 있을까? 나 맨날 하고 다니는 거 반지, 시계 이런 거 맨날 하잖아. 이런 게 데일리 아이템이거든. 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잖아. 이렇게 데일리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단어 정확하게 해석해봐. 요거 무슨 뜻이야? 필요한, 필수적인. 품사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necessity. 요거는 필수 혹은 필수품. 품사 뭐야? 명사지. 그치? 요 스펠링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진짜 쉽게 내잖아? 그러면은 일상의 필수품 여기를 채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일상의, 자, 요거 스펠링 한번 볼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요게 necessity가 들어가야 돼, necessary가 들어가야 돼를 물어보는 좀 유치한 문제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또 너네가 가끔 이런 거 틀리지. 스펠링에서 버벅이는 사람들 가끔 있으니까. 자, 틀리지 마시고. 수련아, 너도 커피 마셔? 안 마셔? 나도 커피 안 마시다가 나는 커피를 언제 처음 마셨냐면 20살 때 그때 미팅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썸 타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썸 타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셨어. 커피빈 나오네. 커피빈. 그때 썸 타면서 커피빈 카페 갔었는데 근데 이 커피빈은 그 커피빈이 아니고 커피콩이란 뜻이야. 이거는. 자, 얼마나 많은 커피콩이 사용되어지는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할 거. 얼마나 많은 커피콩이 사용되는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밑줄 쳐볼래? be used to make. 이렇게 밑줄 쳐보자. 중간고사 때도 했던 거다. 이거 내가 적을 건데 똑같이 안 적어도 되고 눈으로만 봐도 돼. 자, 그냥 used 동사 원형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하곤 했다. 헷갈림 써. 그냥 used 동사 원형은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사용되다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e used to 명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 라고 해서 그래. 이게 내신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면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첫 번째 거 하곤 했다. 두 번째 거 사용되다 뭐뭐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얼마나 많은 커피콩이 사용되어지는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The world's widespread love of coffee comes at a substantial environmental cost. 까지 한번 끊어볼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커피에 대한 사랑은, 요게 주어야, love가 주어. 커피에 대한 사랑은 come, 와. 여기 밑줄 쳐봐. at cost, 이렇게 밑줄 쳐봐. at cost. 요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봐. 코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비용이나 대가란 뜻이야. 대가 시읒 받침 안 붙이더라고. 비용이나 대가라는 뜻이거든. 그럼 대가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봐. at the cost of 5만 원. 내 문장을 만들어 볼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at the cost of 5만 원.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물건을 샀다? at the cost of 5만 원. 무슨 뜻이야? 5만 원의 비용을 치르고란 뜻이겠지. 5만 원을 대가로 해서란 뜻이겠지. 그래서 요게 뭐뭐를 대가로 하여란 뜻이야. 뭐뭐를 대가로 하여.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 of가 이거의라는 소유를 표현하는 말이야. at the cost of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도 되냐면 at one's cost라고 표현을 해도 돼.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of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 s를 꼭 붙이냐 마냐 요거에 집착은 하지 말고 올라가 보자. 그러면 at cost 요거를 대가로라고 해석하는 거겠지. 이거를 대가로. 그러면 상당한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고라고 해석하면 돼. 상당한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고. 자, 해석을 한번 봐봐. 큰 환경적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린 직역으로 갑니다. 상당한 환경적 대가를 치르고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상당한 환경적 대가를 치르고. 자, 한 번만 더 부드럽게. 전 세계적인 커피에 대한 사랑은 상당한 환경적 대가를 치르고 온다. 상당한 환경적 대가를 치르고 온다? 치르게 된다. As the extraction process generates significant waste, as 뭐이기 때문에 그 추출 과정이, extraction이 추출이란 뜻이야. 추출 과정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한 쓰레기를, 추출 과정이 상당한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 자, 우리 단어 하나 볼게. extract 뭐라고? 추출하다. 혼자 정확하게 해야 돼. 추출하다. extraction 하면 그게 추출이 되는 거야. extract는 추출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추출 과정이 만들어낸다 상당한 쓰레기를. 다음 거. Only 0.2% of a coffee bean is used to make coffee. 오직 커피콩의 0.2%만이 사용되어진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왜 밑줄 쳤는지 알겠지? 이거 말하는 거야. 커피콩의 0.2%만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하고 밑줄 갑니다. With the remaining 99.8% disposed of as waste. 이렇게 3개 밑줄 치면 돼. 역시 부대 상황. 자, 그래서 뭐 하는 채로? 남아있는 99.8%가 쓰레기로 처리되어지는 채로. 쓰레기로 처리되어지는 채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부대 상황이라는 거 자체는 낯설지가 않지. 근데 우리 요거 봐야 돼. 자, 이거 봐봐. with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서 ing가 나오냐 pp가 나오냐에 따라서 능동수동 해석의 뉘앙스가 살짝 달라질 건데,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채로, pp가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채로야. 알겠지? 하는 채로, 되는 채로. 근데 누구 입장에서 해야 돼? 얘 입장에서. 얘가 하는 채로, 얘가
되는 채로. 그래서 ing랑 pp랑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봐봐. dispose가 뭘까? dispose. 처리하다, 그치? 처리한다, 처리해버린다, 약간 버린다의 뉘앙스를 얘가 가지고 있거든. 버린다의 뉘앙스. 그래서 남아있는 99.8%는 쓰레기로 처리해 돼. 그러니까 여기가 pp라는 게 중요해. disposed. 요 pp가 중요해. 요게 어법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남아있는 99.8%가 쓰레기로 처리되는 채로라는 거 이해되지? 자, 하나 더 갑니다. 너네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요거거든. 요거. 이쪽으로 와보자. remain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요거를 우리 분사, 현재 분사 ing를 붙여보자. 요거 무슨 뜻이게? 남아있는이지. 남아있는이지.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걸 수동이라고 가끔 오해를 해. 남아있어, 남아있어, 남아있어. 수동인가?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안 헷갈리냐면 요거는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못 만들어. 그래서 remain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수동이 없는 표현이야. 이 단어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remained, pp 이런 거 없어. 없다 생각하면 돼. 수동을 나타내는 pp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가 이미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자, remaining, remained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헷갈릴 거냐면은 남아있는 99.8%, 99.8%는 남겨진 거잖아. 그럼 수동이네. 이래버리거든.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쓰레기로 처리되는 거니까 pp. 요거는 어렵지 않지?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뭔지 보이지? 지금 이런 거 외우는 거야. 이런 거. 뭐 at a substantial environment cost 이런 거 외우는 거고, only 0.2% 이런 문장 다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정리해서 주기는 하겠지만. 자, 결과적으로, 자, 네모 한번 가시자. 결과적으로 The vast quantity of coffee consumed worldwide produces millions of tons of coffee waste each year. 엄청난 양의 커피는 꾸며 섭취된 엄청난 양의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낸다. 뭐를 만들어낸다? 밀리언 뭐다? 100만 앞에서 비웃는다. 만들어낸다. 수백만 톤의 커피 쓰레기를 매년. 자, 단어 좀 볼까? 1학년이니까 천천히 해보자. 퀀티티 뭐다? 양. 그러면 퀄리티는? 이건 품질이란 뜻이지. 구별해야 되고. So, 그래서 What happens to all the waste from the coffee extraction process?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 모든 쓰레기에, 커피 추출 과정에서 나온 그 모든 쓰레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Spent coffee grounds are classified as general waste and sent to landfill. landfill이라는 단어, 이거 너네 단어 써왔어? 매립지지. 이게 왜 매립지냐면 랜드가 땅이고 fill, 채우다라는 뜻이잖아. 땅을 채우는 거라서 매립지야. 땅을 쓰레기로 채운다라는 뜻에서 매립지라는 의미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여기 grounds라는 단어는 아마 단어에 안 했을 것 같은데, ground가 그냥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ground가 아니야. 플레이그라운드 할 때 그 ground가 아니야. grind부터 시작을 해. grind가 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갈다라는 단어를 3단 변화로 만들면 grind, ground, ground가 돼. 그러니까 ground는 갈려진 걸 나타내는 말이야. 갈려진 거. 커피 찌꺼기야. 그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뭐 컴포스 커피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커피 주문하면 얘네들이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를 만들거든. 그리고 이제 커피를 한번 내렸어. 그럼 이제 커피 찌꺼기 남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커피
커피 찌꺼기. 요거는 꾸미는 PP. 그러니까 소모되어진 커피 찌꺼기는, 근데 그거를 오른쪽에 해석 보면은 커피박이라고 나오거든. 커피 찌꺼기 생각하면 돼. 한번 쓰여진 커피 찌꺼기는 분류되어진다. 뭐로써 분류되어진다? 일반 쓰레기로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내어집니다. 매립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 요 센트는 동사일까 PP일까? PP야. PP야. 누구랑 병렬이야? classified랑 병렬이야. 이렇게 PP가 서로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re classified, are sent 이렇게 PP 병렬이야. 할 수 있겠지? 자, 해석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한번 쓰여진 커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서 분류가 되고 매립지로 보내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단어 갑니다. 해석 정확하게 해보자. 클래스가 뭔지 알아? 계층이란 뜻이지. 이게 계급을 나눴다, 뭐 이렇게 나눴다, 이걸 클래스라고 하잖아. 클래시파이는 뭐야? 클래스를 나눴다라는 의미에서 분류하다가 되는 거야. 클래시파이가 분류하다야. 자, 비슷한 단어 하나 더 적어볼 건데, 카테고리 알아? 카테고리가 뭐예요? 카테고리는 뭐 그 분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카테고리를 나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카테고라이즈는 뭘까? 동사예요. 분류하다야. 그래서 클래시파이하고 카테고라이즈 두 개를 같이 알고 있으면 돼. classify, categorize. 자, 그곳에서 그것들은 break down, 분해된다. 해석에 분해된다라고 하면 나올걸? 분해된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break down의 밑줄 한번 쳐볼래? 해석을 분해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분해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수동의 느낌이 나는 해석이잖아. 근데 단어 자체는 지금 BPP 모양으로 안 써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breakdown은 원래 그런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뭐 BPP로 쓰지 않아도, 수동태의 모양으로 쓰지 않아도 저 단어 자체가 분해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이따가. 하고 이게 분사구문. 그곳에서 그들은 분해된다. 메탄을 방출하면서, 메탄가스를 방출하면서. 그리고 메탄에 대한 동격이야. 메탄은 뭐냐면 온실가스야. 하고 온실가스를 또 꾸며주는 관대. 어떤 온실가스냐면 대략 25배 더 강력한 CO2보다. 하고 닫으세요. CO2보다 더 강력하대. 포텐트란 단어가 강력한이란 뜻이야. 자, 그리고 우리 요거 해야 돼. 배수 표현인데, 배수 비교급 된 요거를 배수 원급, 배수 as 원급 as로 쓸 수 있거든. 요거 옆에다 적어볼래? 자, 연습 한번 해보자. 2배, twice, taller than. 이게 무슨 뜻일 거냐면 이거보다 2배 더 키가 큰이란 뜻이야. 요 버전으로 만들어 보자. twice as 뭐 붙여야 돼? tall as. 똑같은 뜻이야. 요 두 개가 같은 뜻이야. 그럼 연습 한번 해봤던 걸 여기다 적용합니다. 25 times more potent than. 자, 바꿔보자. 어떻게 돼? 25 times 여기 어떻게 변해? as potent as 이렇게 변해. 근데 이게 같은 뜻이라고. 알겠지? 문장 전환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일치불일치 문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OX로 대답해 보자.
한번 쓰고 난 커피 찌꺼기는 특수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 맞아? 일반 쓰레기라 그랬잖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매립지로 보내진다. OX. O.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리고 매립지에 보내진 커피 찌꺼기는 스스로 분해하여 메탄가스를 만들어낸다. 맞아? 맞잖아. 분해돼서 메탄가스를 만든다 했잖아. 맞지? 메탄가스를 만든다. 메탄가스는 CO2보다 2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OX. O. 방금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야. 자, 어떤 커피 찌꺼기들은 아까 말했던 거 grounds를 말해. 이 커피 찌꺼기들은 incinerated 되어진대. incinerate가 소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각하다. 소각되어진다. 수동태. 소각되어집니다. 뭐 하는 대신에? 묻히는 거 대신에. 자, 단어를 또 적어야겠다. 요 단어야. 뷰리 아니고 벨이라고 읽어. 벨이 묻다라는 뜻이야. 땅에 파묻다. 그래서 그거를 수동으로 썼는데 저기 밑줄을 이렇게 쳐봐. BPP니까 수동인데 ing 왜 붙었을까? 왜 붙었을까? 이게 전치사라서 그치? 전치사 뒤에 동명사인데 동명사를 수동으로 쓴 거야. 동명사 수동. 이런 거 어법 문제 진짜 잘 나와 내신에서. 동명사 수동 이런 거 완전 단골이거든. 자, 어떤 커피 찌꺼기들은 소각되어집니다. 땅에 묻히는 거 대신에. 묻히는 걸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겠지. 땅에 묻히는 대신에. 하지만 이것은 방출한다. 많은 CO2를 방출합니다. 톤당 338kg의 CO2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커피 찌꺼기를 땅에 묻으면 CO2가 발생한다. OX. 땅에 묻으면 CO2야? 메탄가스. 땅에 묻으면 메탄가스라 그랬잖아. 다시. 커피 찌꺼기를 소각로에서 태우면 메탄가스가 나온다. X. 뭐 나와? CO2가 나온다 그랬어. 다시. 커피 찌꺼기를 땅에 묻으면 메탄가스가 나온다. 맞지?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지만 neither of these waste management options take into account the potential value of coffee grounds. 하지만 여기가 이제 동사인데 주어가 좀 길지. neither of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주어야. 그리고 neither에서 요 n은 부정을 나타내는 n이야. not이라고 생각하면 돼. no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처리 옵션들 중 그 어느 것도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쓰레기 관리 옵션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이고, 저 account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도 돼. take into consideration 써도 돼. take into consideration. 이것도 똑같이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take into account, take into consideration. 자, 그 다음에 자, however 왜 썼나 한번 생각해보자. however. 역접이잖아. 우리 잘 알다시피. 방금 전까지는 뭐 한 거냐면 한번 쓰고 난 커피 찌꺼기가 이제 쓰레기이기 때문에 땅에 묻을까 태워버릴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가 쓰레기인 거야.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 커피 찌꺼기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왜 버려? 쓰레기 아닌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however야.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아, 그리고 요거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요 n이 뭐라고? 부정이라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take, don't take 고르쇼. don't take 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어? 부정이 겹치잖아.
부정이 겹쳐서 안 돼. don't take 하면 안 돼. 부정이 여기 있으니까. 자, although Although the grounds contain valuable organic compounds and minerals. 비록 그 찌꺼기들이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가치 있는 유기 혼합물과 미네랄을, 자, 가치 있는 유기 혼합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단지 파괴되어 버린다. 그저 소실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여기서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학년이니까 합니다. 얼도우는 접속사야. 이거 전치사 버전 뭐다? despite 혹은 in spite of. 얘네들은 전치사야.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야. 접속사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외워야 돼.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됐지? 전치사 뭐다? despite, in spite of.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귀중한이지. 자, 불러보자. 요거 여러 번 했던 거다. 자, 긍정적인 거 valuable, 자답게도 할 수 있을 만큼 외워야 돼. 또 invaluable, valuable, invaluable, 또 priceless, 또 worthwhile. 얘네들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이고, 귀중하지 않은 걸 나타내는 말은 valueless, worthless, valueless, worthless.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줄 are destroyed. 이거 뭐다? 수동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어법 문제 풀어서 가지고 오면 돼. 읽어보고 풀어. 읽어보고 그냥 하지 말고.